겨울 아침 8시 반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우뚝 선 유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서 윤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7살의 나이에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 회장인 윤태우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었거든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그녀가 선택한 길은 아버지 회사의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은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전략기획부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 평범한 신입사원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3층에 도착한 서진은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윤서진입니다. 서진이 인사를 하자 몇몇 직원들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계약직 신입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와. 한기석 부장이야. 오늘 첫 출근이지? 아침은 먹었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게 될 줄 몰랐어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바로 한기석 부장이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시선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기석은 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진이 정중히 인사하자 기석은 자신의 자리 근처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돼. 한기석 부장은 이 회사에서 2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형 프로젝트 실패 이후 승진해서 밀려나 만년 부장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배들에게 항상 따뜻했고 특히 신입사원들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죠. 서진은 첫날부터 기석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먹고 있는 서진에게 다가와 같이 먹을까? 라고 제안하는 모습, 업무를 설명할 때 차근차근 알려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선배의 모습을 봤습니다. 반면 같은 팀의 배도윤 이사는 서진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명문대 출신에 미국 MBA까지 마친 그는 계약직 신입사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계약직은 계약직답게 조용히 있어라는 식의 시선을 보냈죠. 하루가 지나고 서진은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한기석 부장님 같은 분이 이 회사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적었어요. 기억해야 할 사람 1호 한기석 부장님. 둘째 주가 시작되고 서진은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신분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정규직 직원들은 서진을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전략기획부 원래회의가 있었어요. 서진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회의 내용을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이었는데 각자 준비해온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배도윤 이사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분석해보니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의 발표는 체계적이었지만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수준의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팀장이 말했어요.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서진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계약직 신입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생각이 있나? 팀장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아이디어는 구체적이고 참신했어요. 한국의 전통차 문화를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재포장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규모부터 타겟 고객층, 마케팅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했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실현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배도윤 이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계약직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계약직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배 이사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기석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은데요. 신입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런 참신한 발상을 격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배 이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석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좋은 발표였어.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어. 그의 격려에 서진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오늘 정말 고마운 분을 만났어. 한기석 부장님이라고 나를 진짜 동료로 대해주시는 분이야. 윤태우 회장은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서진은 회사 생활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한기석 부장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기석은 혼자 먹는 점심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난 후 동기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어졌고 후배들은 그를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서진과 함께하는 점심시간은 그에게 작은 즐거움이었어요. 부장님은 왜 혼자 점심 드세요? 어느 날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기석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나이 들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서진은 기석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회사 선배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예전에는 촉망받는 인재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 부장님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승진 후보 1순위였는데 그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5년 전 한기석 부장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였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책임을 지고 그는 한직으로 밀려났고 그 이후로 승진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그의 말에서 서진은 진정한 프로 정신을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기석은 서진에게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곤 했어요. 기획이라는 건 단순히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야. 실현 가능성, 수익성, 리스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 그의 조언은 어떤 경영학 교과서보다도 실용적이었습니다. 서진은 기석의 경험과 지혜에 감탄했어요. 비록 승진에서는 밀렸지만 그의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거든요. 이런 분이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서진은 회사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배도윤 이사는 서진과 기석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만년 부장이 계약직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딱 수준이 보이네. 그는 동료들 앞에서 비아냥거리곤 했습니다. 그런 배 이사의 태도를 기석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에 신분이 어디 있어? 서진이는 좋은 아이야. 기석은 서진의 성실함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어요. 서진 역시 기석에 대한 고마움이 커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약직이라고 무시할 때도 그만은 자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었거든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리더야.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기석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의 기석이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장님,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서진이 물으니 기석은 잠시 추억에 잠겼어요. 아, 그때가 20년 전쯤 되겠네.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언젠가 한기석 부장이 다시 그때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넷째 주 월요일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 공모전을 연다는 공지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팀에게는 실제 사업화 기회와 함께 상당한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략기획부 사무실은 금세 술렁거렸어요. 배도윤 이사를 비롯한 몇몇 팀원들은 벌써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기석 부장은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부장님은 참가 안 하세요? 서진이 물으니 기석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 뭘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인데. 그의 말에서 5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저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제가 발표한 아이디어 기억하시죠? 서진의 제안에 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망칠 수는 없지. 며칠 후 서진은 혼자서라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주말에도 카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전통차 문화의 세계화라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진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전통차의 역사부터 현재 시장 상황, 해외 진출 전략, 예상 수익 모델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국에서의 경험과 경제학 전공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완성된 사업 계획서를 기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기석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계획서를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 기석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의 계획서는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시장 분석부터 재무 계획까지 빈틈이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도와주시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서진의 간절한 부탁에 기석은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그날부터 둘의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었어요. 기석은 25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서진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외 경험을 각각 제공했습니다. 둘이 만나니 시너지 효과가 대단했어요. 전통차 시장에서 중요한 건 품질이야. 아무리 마케팅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소용없어. 기석의 조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품질 관리 시스템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겠네요. 매일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둘은 계획서를 다듬어 나갔어요. 기석은
오랜만에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고 서진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만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편 배도윤 이사는 둘의 협업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만년 부장이랑 계약직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는 동료들에게 비아냥거렸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공모전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서진과 기석의 계획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제목은 K-T 프로젝트, 한국 전통차의 글로벌 브랜딩 전략이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부장님 서진이 만족스러워하자 기석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덕분이야. 오랜만에 이렇게 재미있게 일해봤어. 공모전 발표 전날 전략기획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총 5개 팀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배도윤 이사팀과 한기석 부장 마이너스 윤서진 팀이 가장 주목받고 있었어요. 배 이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MBA 출신들끼리 모여서 만든 계획서인데 만년 부장이랑 계약직이 당해낼 수 있겠어? 그의 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제안했어요. 발표 당일 본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우 회장도 자리에 있었지만 서진은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그냥 계약직 신입사원 윤서진일 뿐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배도윤 이사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그의 발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문제가 드러났어요.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배 이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한기석 부장과 서진의 차례였어요. 발표는 기석이 맡았지만 중간중간 서진이 보조 설명을 했습니다. K-T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석의 발표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한국의 차 문화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시장의 문제점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진이 이어받았어요. 저희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해외 시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등 주요 도시의 차 문화 트렌드까지 분석해 놓았어요. 임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시장 분석이 상당히 정교하군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둘은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어요. 특히 재무 담당 임원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회수 기간은 3년으로 예상하며 5년 후 연간 매출 1천억 원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까지 제시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심사 시간 동안 기석과 서진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떨리네요. 부장님 서진이 말하자 기석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1시간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은 K-T 프로젝트 팀입니다. 사회자의 발표에 서진과 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배도윤 이사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계약직이랑 만년 부장이 우리를 이겼다고?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시상식에서 윤태우 회장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실제 사업화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회장의 말에 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기석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5년 만에
다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모전 수상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만년 부장과 계약직 신입사원의 콤비가 이루어낸 이변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결과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배도윤 이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사가 공정했는지 의심스러워. 어떻게 저런 허술한 아이디어가 우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그는 동료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더욱 화가 난 것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팀 내에서 절대적 존재였던 그가 만년 부장과 계약직에게 밀렸다는 것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어요. 반면 한기석 부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는 서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회사에서는 K-T 프로젝트의 실제 사업화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기석 부장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서진을 핵심 기획자로 임명했어요. 계약직이었던 서진이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된 것이죠. 배도윤 이사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분개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결국 실패하고 말 텐데. 그는 기회만 있으면 서진의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배 이사의 태도를 기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는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아, 배 이사가 너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부장님 일로써 증명하면 되죠. 서진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 이사의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가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며칠 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석과 서진이 발표를 해야 했어요. 이는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서진은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면서 모든 파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서진은 당황했어요. 백업 파일도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창백한 얼굴의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기석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 만든 자료니까 기억하고 있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보자. 두 사람은 발표 시간까지 남은 4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자료를 제작성했습니다. 기석의 경험과 서진의 기억력이 합쳐져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침내 발표 자료가 완성되었을 때 둘 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고회가 시작되고 기석과 서진은 최선을 다해 발표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만든 자료라서 완성도가 떨어졌고 몇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배도윤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자료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배 이사는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석은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결국 프로젝트는 일시 중단되었고 재검토 후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후 기석과 서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부장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해서. 서진이 자책하자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주의 깊게 챙겼어야 했어. 너무 안일했나 봐.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오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기석 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정말 좋은 분이야. 이런 분이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프로젝트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역시 만년 부장과 계약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일부는 한 번의 실수로 좋은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배도윤 이사는 은근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야. 실력도 없으면서 운만 좋았던 거지.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예견이 맞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반면 한기석 부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5년 전의 실패가 다시 떠올랐고,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된 것 같아서 자책감에 빠졌어요. 역시 내가 맡으면 안 되는 일이었나 봐. 서진은 그런 기석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사소한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서진이 간절히 말하자 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그녀는 회사 전체 직원들이 참석하는 원래 회식에 참가했습니다. 보통 계약직은 이런 자리에 잘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진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회식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배도윤 이사가 술에 취해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서진을 향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계약직 주제에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분수를 알아야지. 이사님, 그만하세요. 기석이 나서려 했지만 배 이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만년 부장이랑 어울리니까. 딱 수준이 보이네. 둘 다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회식 자리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배 이사의 과도한 발언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배 이사의 직급과 권력 때문이었어요. 계약직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야. 배 이사의 모욕적인 말에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한기석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대접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만년 부장이 나한테 대들어? 배 이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훈계질이야? 회식 자리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격이요? 25년간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으로서 후배를 지키는 것이 자격입니다. 그의 말에는 평생 쌓아온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좋아. 그럼 내일 인사팀에 가서 얘기해보자. 배 이사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계약직 하나 지키려다가 너까지 회사를 떠나게 될걸. 회식 자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저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지만 기석 부장님에 대한 모독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배 이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계약직 주제에 감히 나한테 하지만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진의 말에 회식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계약직이 이사에게 회장실로 오라고 하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기석 부장은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어제 일로 사표를 내게 될 거야. 그는 서진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인사팀이 아닌 회장실로 호출되었어요. 기석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한기석 부장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태우 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서진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배도윤 의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 부장님. 회장의 음성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위엄이 있었어요. 기석은 긴장한 마음으로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건가? 그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어요. 앉으세요. 회장이 의자를 가리키자 기석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배 이사는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윤태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부장님, 어제 회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말에 기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모른다고요? 회장이 반문했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부장이 후배를 지키는 것이 주제를 모르는 일인가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질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서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부장님, 제가 누구인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진아, 너는 왜 여기에? 기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태우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한 부장님,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서진이는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거예요. 한기석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회장님의 따님이라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함께 점심을 먹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계약직 신입사원이 회장의 딸이었다니. 서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속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부장님께서 저를 대해주신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잖아요. 그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배도윤 이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신이 그동안 회장의 딸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어제 회식에서의 발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라고 했죠. 그리고 딸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한 부장님입니다. 저를요? 기석은 아직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계약직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그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윤태우 회장이 배도윤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회식에서 계약직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배 이사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배 이사는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은 그의 인품을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회장이 한기석 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 부장님, 회사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기석은 여전히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부장님을 신임 인사총괄임원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회장의 발표에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만년 부장에서 임원으로, 그것도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자리를, 당신이야말로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진도 기뻐했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잘 어울리는 자리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축하에 기석은 더욱 감동했어요. 몇 달 후 한기석 신임 인사총괄임원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이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신 분,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지금 제 옆에 계신 한기석 임원님입니다. 서진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기석과 서진은 옛날처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부장님, 아니, 임원님 서진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기석은 웃었어요. 그냥 기석 삼촌이라고 불러. 이제 우리 진짜 가족 아니야? 그의 말에 서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기석 삼촌 오늘도 출근 잘하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분이나 직급보다는 사람됨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던 한기석 임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자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